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 0.19%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자, QQQ 같은 경우도 유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SOXX 같은 반도체주나 러셀 2000 같은 경우가 자, 2%가 넘는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으로 큰 돈을 벌 때는 보통 이 러셀이라던가 이러한 SOXX 같이 뭐 특정한 섹터라던가 그래도 10조 이하의 중소형주들이 올라가면서 큰 랠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어제 러셀이 이렇게 튀었다는 얘기는 어쨌든 좀 실적이 좋은 혹은 유망한 중소형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큰 이득을 보는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주식들을 중심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10% 가까운 상승들이 많이 나왔고, 저 역시도 그러한 주식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 어제는 그래도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장이었어요. 반대로 전체 지수가 이렇게 조금 둔화가 됐다는 얘기는 뭐 애플이라던가 엔비디아 같은 뭐 기존의 이런 대형주들은 조금 폭이 줄어드는 그러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수별로 차이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봤고, 자, 그럼 지금의 위치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저 같은 경우는 음봉이 나왔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가, 자, 연이틀 요 부분을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걸 보고 어떻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손절 라인 잡고 매수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가 이전에 저점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점이 상방에 잡힌 것이기 때문에 저점이 상방에 잡힌 이상 자,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으로 단기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단기적인 랠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조금 핵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기 랠리가 나오게 되면 자, 매수 타이밍은 잘 잡았지만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를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러한 단기적인 랠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위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자,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조금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만약에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타격이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같이 나스닥이나 뭐 아니면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이미 전고점, 올해 전고점을 넘어서 상당히 높은 위치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왔을 때는 언제 매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조금 더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즉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와 어떻게 보면 제 유튜브에서 뭐 조금 이렇게 자기 얘기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오른다고 해서 올랐다 라고 자랑하고 뭐 촐싹거리고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주식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때부터 리스크 관리를 준비해야 돼요. 즉 리스크라는 거는 상승하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와중에도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영상을 항상 소신껏 찍는 것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나 QQQ를 이 위치에서 들어가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지금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때 말씀드렸던 요 손절 라인은 사실 조금 이격도가 생긴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매도 판단 기준이 뭐냐면, 자, 이러한 단기적인 이평선을 지지라인으로 보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기적인 이평선을 보통 이 추세는 지금 단기적으로 세게 올라가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매도하지 않고,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하방으로 단기적인 에너지가 뚫리는 모습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지금 같은 단기 랠리 시장에서도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하나의 팁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볼 수 있냐.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단기 랠리가 뚫리게 된다면,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뚫리게 된다면, 이렇게 올라가다가 뚫리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매도를 고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이거 같은 경우는 5일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7일선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11선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각자가 판단을 하셔서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할 것인지, 혹은 21선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요거 같은 경우는 손절 라인이 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이평선을 통해서 손절 라인을 잡아가신다면 충분히 지금의 이러한 단기적인 상승에서도 우리가 수익 실현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나 QQQ 같은 경우도 에너지가 좋지만 이러한 추세가 강한 종목일수록 이러한 손절을 하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SOXX 같은 경우가 지금 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요 추세 자체가 단기 이평을 타고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구간에서 뚫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우리가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고려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러셀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에서 제가 말씀드린 식의 투자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도 수익을 최대한 즐기실 수 있는 그러한 대응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리고 전체적인 수익 실현 시장 상황을 보자면 일단 어쨌든 주요 매물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저항 라인은 사실은 수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본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서 어쨌든 수익 실현 매물을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자, 위쪽에서 단기 수익 실현 매물 자체를 만들어 간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는 하나의 지지 라인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 여기서는 우리가 단기적인 기회라고 보시고 뭐 투자를 조금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저 역시도 흐름을 따라서, 즉 오른다 내린다를 여기서 제가 어떻게 점쟁이처럼 맞추겠습니까? 결국에는 시나리오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빠졌을 때는 어쨌든 긴 음봉을 만들면서 주요 추세 라인에서 하방에 걸쳤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 음봉상 시가를 이틀 연속 뚫어버리면서 박스권을 탈출했다는 얘기는 단기적인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은 역시 그 흐름대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이 언제 매도해야 될지가 가장 두렵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말씀을 드리자면 단기적인 이평선을 지지라인으로 활용하라, 즉 손절 라인으로 수익 실현 라인으로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Q라던가 SOXL도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단기 이평이 위협받는 구간이 항상 이렇게 매도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지금의 단기적인 랠리를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한번 좀 살펴보자면 지금 박스권에서 어쨌든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만약에 요 박스권을 돌파해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충분히 단기적인 랠리가 테슬라에서도 나올 수가 있고, 보시는 것처럼 단기 이평이 장기 이평을 돌파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지라인이 하방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단기적으로 배팅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즉 상당히 높은 구간에서 가파른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묻어놓고 무조건 모아간다 식의 투자보다는 조금은 스윙으로서 접근해 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드리는 말씀을 해보자면, 자, 닥스 같은 경우, 즉 독일 지수 같은 경우가 선행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 지수가 최근에 V자로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나스닥 역시도 이를 뒤따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자, 보시는 것처럼 독일 지수는 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것 같은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뭐 나스닥 같은 경우, 뭐 아니면 뭐 QQQ 같은 경우도 약간의 조정을 받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러한 경우들이 왔을 때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매수를 해야 될지 모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원칙을 잡아야 되고 매도 원칙을 세워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간단한 원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전고점 돌파 투자 흐름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지수를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놓고서 뭐 한동안 모른 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주시면서, 특히나 세배 레버리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추세가 둔화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포착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손절 라인을 잡고 들어가셨다면 손절 라인을 꾸준히 요 이평을 따라서 올려주시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한 식으로 이제 투자 모니터링을 해주시면서 어쨌든 내가 벌어놓은 수익은 최대한 지키고, 그리고 리스크는 낮추는 식의 그러한 대응을 해주실 만한 지금은 그러한 타이밍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채권 같은 경우 지금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어요. 즉 데드크로스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특히 FOMC가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죠. 자, 동결로 갈 가능성이 높고 동결에서 유지하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까지 해버렸어요. 자, 저는 여기까지만 일단 예상을 했고 내년까지 지켜보겠다 흐름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약간 좀 펌핑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이 펌핑이 뭔지를 모르겠지만 한번 지켜보는 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되는 거는 연준이 어쨌든 그러한 식의 발언을 했을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켜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조 자체는 동결이고 유지고, 그리고 모니터링이라는 원칙에선 벗어나지 않았지만 한번 이러한 시장의 어떤 장밋빛 전망 혹은 뭐 피벗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자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그것이 뒤이어서 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특히나 금리를 뭐 낮춘 것도 아니고 올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동결 기조로 계속해서 간다고 보았을 때는 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다음 FOMC까지는 투자에 대한 어떠한 기대 심리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들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긍정적인 그쵸 심리가 지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채권 상승이 단기적으로 또 V자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라는 점도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이 이미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투자라는 것은 항상 이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시작하는 거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면서 자, 채권 가격이나 수익률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긍정적인 심리가 언제 꺾이겠어요? 또다시 채권에 대한 그 수요가 떨어지는, 즉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부분이 이러한 채권 수익률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을 또 모니터링을 해주시면서 시장을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빅스 같은 경우는 역사적인 저점이기 때문에 최근의 시점으로 보았을 때는 자, 여기서 한동안 머무르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머무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자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021년이나 아니면 2017년 그리고 뭐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서 조금 머무는 모습, 이격도가 조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우리가 배팅을 해볼 수 있는 시기고 전고점 돌파 매수를 도전을 해야 된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